자,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죠? 우리 아까 1교시 때 그 협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 이제 레포트와 기말고사 이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 그 이제 무시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근데 리포트는 여러분들 2학기 때 한번 내야 되는 과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하고 다 고지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하고 계시고 그 내용은 이제 맞아요.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지만 기말고사는 아직도 4주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객 서비스 능력까지 해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갈 예정이니 그 내용은 일단 차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2교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전주까지 우리가 이 고객 서비스 능력 지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우리가 이 고객 서비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왜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바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가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 부분 협상, 갈등 관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난 뭐 중간고사 전부터 보면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이런 단계를 쭉 거쳐왔어요.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연동이 되면서 결국은 이 왜 고객 서비스가 가장 마지막이냐? 이 갈등 관리, 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게 고객과 이루어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그 고객의 성향을 분석 이따 뒤에 다 나오지만 성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컴플레인 그다음에 고객을 감동시키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고객의 감동과 고객의 만족이 즉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이제 시작이 되면 선순환으로 돌아가죠. 어떤 선순환으로 돌아갑니까? 기업의 매출이 이제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면서 그거를 다시 기업은 재투자하고 그게 재투자가 시설 인력 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복지와 급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인센티브 올라가게 되는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객 서비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고객한테 예 굽신굽신 예 다 들어드릴게요 이런다고 생기는 시대가 지났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다시 여기 보게 되면 이 한 장에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카테고리가 다 들어있지만 이 조직에서의 갈등이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팀워크와 리더십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게 빌딩이 잘 되어 있고 생태계가 튼튼하면 거기서 갈등 관리를 할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 갈등 관리를 배움으로써 팀워크와 리더십이 깨지지 않고 뭔가 삐그덕거리지 않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아주 협상에 대한 또 고급 스킬을 가져가면서 이게 아주 튼튼하게 네 단계가 튼튼하게 돼. 이런 것들이 되면서 조직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여러 가지 뭐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갈등 관리와 협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가 가장 마지막으로 됐고 이 고객 서비스가 결국 마지막 단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 고객에게 우리가 파는 제품군들이 있어요. 뭐 이제 유형의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마지막 단에서 이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굉장히 대인관계 능력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조직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매사의 모든 그 대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계속 이길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뭔가 메커니즘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오늘부터 하는 이 고객 서비스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영접해서 그 성공 대인관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이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사례랑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보면 정의, 그 다음에 고객 중심 기업의 특성.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모든 그 글로벌 기업, 모든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게 뭐고 고객의 니드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집중과 그 다음에 모든 촉각을 촉각 혈안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제품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경영학적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제가 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는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어마무쌍하게 빨라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변하고 있고, 그 속도가 엄청나죠.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5G라고 하는 이 세상, 그죠? 이 속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더 계속 빠르게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계속 예전부터 다른 나라와 좀 틀리게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알죠? 그런 게 기본으로 가면서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강하다. 그래서 고객 중심이라는 걸 뺄 수가 없어요. 왜? 고객이 그만큼 발전하고 고객이 그만큼 똑똑해지고 고객이 그만큼 알미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던 아니면 가짜던 여러 가지 팩트가 있지만, 기업은 이것을 등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객 중심인 기업의 서비스에 중점되어 있는 기업의 특성들을 좀 보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기업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거기 인볼브해서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 서비스의 특징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이 뭐가 나올 거냐면, 이 고객들의 유형이 있어. 뭐냐?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뭔가 불만. 난 이런 게 불만이야.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뭐 거만형, 뭐 의심형, 그다음에 트집형, 빨리빨리형. 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뭐 주위에서 그러한 캐릭터들을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알바를 하던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그 인간의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거만, 의심, 트집.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뭐 음, 1990년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그 다음에 2000년, 뭐 2010년, 예전부터 예전에는 고객이 왕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달고 서비스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고객 앞에서, 여러분들 요즘엔 또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드는 태세긴 하지만,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뭔가 서비스를 응대하고, 뭔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런 이 애티튜드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초창기엔 그랬죠. 굉장히 그랬죠. 그게 뭔가 센세이션한, 정말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다라고 해서 막 무릎 꿇고 고객보다 더 낮은 자세로 가서, 그러다 보니 무슨 부작용들이 생기냐면, 여러분들도 당해 보셨고 그렇게 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냐? 고객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진짜 완전히 갑질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서비스가 이 모양입니까? 이거 뭐 사장 불러, 뭐 팀장 불러, 관리자 불러.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 다음에 뭔가 갑질로, 그러니까 팩트가 왜곡되면서 뭔가 그냥 그걸로 난 불만스러워, 나 이거 서비스 만족 못해,
이런 부분을 표면하고 그러면서 이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뭔가 변색되고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이제 문기 굉장히 많은 게 뭐 뭐 피해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원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고객님 서비스지만 그거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그쵸? 뭔가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부분에서만 유지가 돼야지 갑과 을의 관계로 그거를 확대했던 옛날에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적응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 그 다음에 이 대응 방안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 볼 거예요.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불만의 표현의 유형 아까 뭐 우리는 한 네 가지 볼 겁니다. 거만, 의심, 트집, 빨리빨리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 산업에는 여러 가지 그 고객의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형들의 특징들을 매뉴얼화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에서 그런 분들은 어떤 대부분의 통념적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라고 이것도 우리가 이 이건 되게 굉장히 그 건강하고 건설적인 이제 단계예요. 고, 사실 또 이제 그 고객이 왕이다라는 게 많이 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서비스가 동등해지고 이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이 직원과의 관계가 점점 이제 동일시되면 되고 있는데 이때 고객이 불만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케이스가 당연히 있겠죠. 이럴 때 고객이 이제 그 이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불만족스럽다. 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 파손이 돼 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불만족스럽고 맛이 이게 안 익었다.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제기할 때 그 불만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8단계가 있어요. 8단계.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8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거치면서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따라 서비스에 따라 틀려요. 지금 8단계, 뭐 12단계, 16단계 여러 가지 아니면 3단계, 뭐 여러 가지 4단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고객 불만 처리의 8단계를 우리가 한번 스터디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보고 이제 그렇게 갖는 시간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고객 만족도 뭐 1위 뭐 이런 그 언론 신문 그 다음에 뭐 언론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뭐 NCSI라고 표현도 하지만 국가 고객 만족도 이게 뭐냐 여러 분야 그것도 뒤에서 우리가 사례에서 보겠지만 뭐 가전제품 핸드폰 뭐 그 안에 세탁기 TV 뭐 팩스 복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습기 뭐 이런 거 이게 다 김치냉장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가전제품이지. 이것들을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투명하게 서비스 조사를 해요. 어떤 제품이 어디 뭐 S사가 좋으세요, L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어디가 좋으세요, D사가 좋으세요, 뭐 해서 왜 좋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조사의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객 만족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이 조사하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객이 바라보는 관점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앞단에서 만족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가던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됐을 때 대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만족도 조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4주 동안 진행할 그 고객 서비스 능력 지도 관련된 학습 지도 계획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제가 과제 부분에서 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 서비스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보여질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죠. 사실 우리가 이 교과 과정에서 이 대인관계 능력에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나의 어떠한 그 애티튜드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옷차림, 그 다음에 유니폼,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의 언행,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잡의 포지션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는 좀 아쉽고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적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사례 하나를 우리가 하나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노트스트롬의 고객 서비스 하나 보죠. 1901년 미국 시애틀의 구두 상점으로 시작한 노드스트롬은 출발부터 고객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매장에는 고객이 신발을 신고 걷기 편하도록 일반 의자와 달리 약간 높게 제작한 가죽 소파와 의자를 배치했다. 고객의 이제 눈높이와 고객의 편리를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었겠죠. 이처럼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고객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후 구두 가게는 이제 백화점으로 성장을 했고 이게 이제 구두 가게가 결국은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머리가 아닌 서비스로 조직을 경영하고 철저한 고객 서비스 정신으로 오늘날 세계적 백화점을 일구어냈다. 그렇죠. 이제 고객의 포지션에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결국 모든 제품과 모든 서비스,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는요, 고객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죠?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손자들을 모두 백화점의 신발 매장에서 일하게 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노드스트롬의 고객 서비스 정신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무릎을 꿇는 방법,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비스 경영, 고객 서비스 분야를 확장하면서 이게 기본이 됐다. 아까 말씀드린 무릎 꿇는 법. 그래요. 이 무릎 꿇는 법이 뭔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고 뭔가 고객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이제 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퇴색되고 변색되면 아까 말씀드린 갑과 을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폭력이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굉장히 큰 상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무릎 꿇는 법을 굉장히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노드스트롬이 100년 동안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백화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제 이 규칙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당신도 당신 자신과 직장에서의 목표를 높게 가지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달성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자, 규칙을 또 보면
제1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판단하여 고객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실행하라. 그 이외의 규칙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처럼 자기가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한다. 이 자기가 판단해서 고객에게 하는 이 부분이 조직이 튼튼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팀워크 리더십이 잘 돼 있어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조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여러분들 조직원, 직원, 친구, 지인들 있죠. 그러니까 동료들 있죠. 그 조직이 화목해야 돼. 그래야 고객한테 여러분들의 브라이트한 서비스를 진심된 서비스를 가슴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누군가 강압적으로 서비스 잘해, 서비스 잘해, 서비스 잘해 탑다운으로 막 힘들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조직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면 뭐 이제 잡에서 이제 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문화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서비스를 하게 돼요. 그거는 옳지 않다. 돼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조직 구성원을 중요하게 대우하는 관행은 그들에게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쵸? 이봐요. 조직 구성원을 중요하게 대우하는 관행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런 이제 기본 세팅이 돼야 되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노스트롬은 모든 직원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직원이 자신의 권한으로 상황에 맞게 일을 처리한다. 고객을 위해 기다리게 하지 않고 고객을 배려하는 정신이다. 노스트롬의 직원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쵸? 직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느껴야 되고 후원은 직원 만족을 가져다 주고 이는 긍정적으로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흐름 조직에서 믿음과 후원과 만족 그쵸? 직원 만족이 돼야 그게 고객 만족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느 조직이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야 고객에게 서비스와 고객에게 만족을 정말 진심으로 잘 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하여 노스트롬 백화점은 대형 할인점의 가격 파괴로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객 서비스 경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건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디서 뭐 물론 그 커스텀군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 고객 그 서비스를 받아서 만족한 사람들은 계속 이 백화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백화점 업계의 살아있는 고객 서비스의 신화로 불리는 노스트로드롬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고객에게 절대 노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해 보였던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비바람이나 피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어간 노숙자였다. 이 여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매우 호화로운 특별한 매장으로 갔다. 판매원은 상냥한 목소리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여인은 판매원에게 축제에 입고 갈 드레스를 사고 싶다고 말했고 판매원은 우아한 드레스를 찾아주었다. 누더기 차림의 여인은 판매원에게 잠시 옷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백화점을 떠났다.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판매원에게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내 눈에는 아까 그 여인이 도무지 이 노스트로돔의 고객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당신은 정말 그녀가 옷값을 지불할 거라고 하러 다시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판매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누가 노스트로돔의 고객인지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주신 손님들을 친절과 봉사로서 모시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 판매원의 일하는 뉴욕타임즈의 특집 기사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례로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 어느 날 한 중년의 부인이 노스트로돔 백화점에
옷을 한 벌 구입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갔는데 공항에 가서 보니 비행기표가 없었다. 비행기 표를 노스트롬 백화점에 의류 매장에 놓고 온 것이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다가와 여인에게 비행기 표를 건넸다. 그 사람은 백화점 의류 매장 여직원이었다. 중년 부인은 그 여직원의 놀라운 친절과 배려에 감동하고 노스트롬 백화점의 평생 고객이 되었다. 그죠? 여기 직원들이 보면 결국 자신이 이 백화점의 얼굴이다라고 이제 조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멘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애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 자존감, 그 다음에 뭔가 정말 내 백화점, 내 직장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대한민국 통념상 쓰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뭔가 좀 많이 내려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 클라이언트하게 굽신굽신거리는 게 서비스가 아닌 그 값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감동.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부분 서비스 경영에 나오는 키워드는요, 감동입니다. 감동. 만족을 넘어 good to great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만족. 이 서비스 굉장히 편리하고 만족. 이 윗단계가 감동이에요. 감동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굉장한 노력과 그 상대방의 정보 취합과 그 상대방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여러 다각도의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부모님,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줘요. 고마워와 감동이야는 느낌이 틀리죠. 그죠? 감동이야는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저 사람이 정말 꽃 중에서도 장미꽃도 좋아하고 장미꽃 중에서도 어떤 색을 좋아하는데 장미꽃 10송이보다 100송이를 좋아하고 100송이보다 1000송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들 계속 DB화해서 감동을 주고 싶을 때, 감동을 줘야 될 때 그걸 준비하죠.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자친구와 남친의 관계지만 고객으로 보면 감동을 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어렵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응대하고 영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고객 서비스 능력 부분을 잘 여러분들 관점에서 많이 한번 키워드로 가져가면서 같이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